집에 가고 싶다. 나도. 오늘은 우리가 해본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쭉쭉 풀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일단 알바가 우리가 4명이나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해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목이 좀 많이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좀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카테고리 분류는 알바몬을 참고를 했어요. 외식 음료 파트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 여기가 CJ 푸드빌 레스토랑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퓨전 레스토랑이었고 오픈 주방이었어. 앞에 이제 통유리가 깔려 있고 레일이 이렇게 쭉 오는데 파트별로 있는 거야. 뭐 튀김 파트, 뭐 구이 파트, 뭐 샐러드 파트, 뭐 이렇게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레일의 맨 마지막에는 서버들이 접시를 레일에서 빼가지고 서빙을 하고 뭐 이런 구조였어. 근데 나는 뭐 요리를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요리를 내가 잘 못한단 말이야.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샐러드 파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구이나 튀김 쪽에서 뭐 새우 샐러드 같은 걸 만들어. 그럼 저쪽에서 튀긴 새우가 접시에 담겨서 레일을 막 따라서 나한테 와. 그럼 나는 그 레일에서 접시를 빼가지고 위에다가 풀이랑 뭐 여러 가지 토핑 뭐 드레싱 이런 걸 막 얹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반에다 놔. 그러면은 그거를 서버가 가지고 가서 내주는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이제 정말 거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CJ 푸드빌 음식은 먹어도 된다. 왜냐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하고 와 위생에 엄청 신경을 쓰고 오전 오후 행주 색깔이 달라. 그래서 오전 행주색이 따로 있고 오후 행주색이 따로 있어. 당번이 있어가지고 땡 시간이 되면은 행주 당번이 돌아다니면서 그 행주를 교체를 해야 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월요일 날 만든 식재료 요건 화요일 날 만든 식재료 이렇게 그 스티커를 다 붙여.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다 완전히 싹 폐기하는 거야. 전혀 얄짤이 없어. 그리고 엄청 신경 쓰고 막 본사에서 내려와서 검사를 해. 걸리면은 진짜 큰일 나나 봐.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위생을 진짜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통역이라고 했잖아. 앞에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먹으면서 주방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그니까 와 진짜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 뭐 내가 진짜 무슨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가 된 것처럼 나 바빠 죽겠는데 막 샐러드 만들고 막 레일 빼고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뭐 개수대에서 사람 부족하니까 설거지 하러 와라.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막 난리가 났는데 바깥에서 막 애들이 두들기면서 쳐다보고 통유리에 손자국 내고 막 나 손가락질하고 아 진짜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요. 주방 일 정말 아 존경해. 진짜 요식업 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힘들지. 존경하고 근데 푸드빌 브랜드로 빕스가 있네. 맞아. 빕스가 제일 유명하고 잘 되고 있고 뭐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더라고.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을 때 좀 좋았던 게 요리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점심에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찝으면 그걸 만들어줬어. 우와.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점심을 먹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카페부터 얘기해. 카페 터미널 안에 용주빵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하는 카페였어. 그때 당시 사장님이 커피에 좀 신경을 쓰시던 분이어 가지고 원두라든가 기계 같은 걸 되게 좀 좋은 걸 가져다 놓으셨고 그때 카페는 처음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는 커피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느꼈어. 그전까지는 아메리카노 못 마셨어. 거기서 만들면서 조금씩 먹다가 적응됐어. 메뉴 같은 거 다 이제 외우고 그 제조법 그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 그거 다 익혀가지고 한 거야? 제조까지 다 한 거야? 그치. 처음에는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만들지. 외워져? 외워져. 근데 외식업계, 음료업계는 다 그런 것 같아. 다 이제 레시피 같은 거를 주고 외워오라고 하지. 왜냐면은 장사를 할 땐 바빠서 그거를 보면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도 그때 주방에서 일할 때 다 외우느라고 고생 좀 했지. 궁금한 게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커피를 막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아, 상관없는 거지. 하긴 뭐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다 있는 줄? 아니야, 없어. 그래서 좀 엉망으로 내리는 곳도 많아. 맞아. 이게 카페마다 맛이 좀 다르잖아. 같은 프랜차이즈 전문점인데도 레시피는 같을 텐데 이게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맛에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한 카페에서도 누가 있냐에 따라 커피 맛이 조금씩 달라져.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그러니까 만들고 식음료를 만들고 서빙을 하는 것까지 했던 건가? 아니,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어. 아 그래서 테이크아웃 전문점. 서빙은 아니었고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바로 내어 드리는데 그 좀 다양한 당시에는 배달앱이 없었죠? 없었죠. 다니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도 커피를 응. 내렸던 거 아니야? 맞아. 오픈을 하면은 본사 직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왔는데 그때 카페 쪽 담당 매니저님이 나 보고 "이거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하면은 카페 기사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카페 기사까지 교육받고 하게 됐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우휘랑 단이랑 음. 각자 일을 해본 거잖아. 음. 그러면 우휘도 커피를 내렸어? 아니 나는 진짜 완전 알바였어. 배우고 뭐 이런 거 없이 아침에 빵 만들 때 되게 이제 일찍 가 가지고 만들어진 빵 바로 포장하고 거의 포장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다닐 때는 그 팥빙수를 했었거든? 나는 판매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포장, 진짜? 진열 오전 시간에만 했던 것 같아. 7시부터 한 아. 12시까지만 했나? 판매 안 했구나. 나는 그거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야 아, 포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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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나도 포스기 한 번도 안 써봤다. 정말? 재밌는데. 왜냐면 이게 알바를 안 했어. 일반적으로 포스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그런 뭐 빵집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편의점이 제일 맞아. 흔하잖아. 근데 보니까 우리 중에 편의점 한 사람이 없더라고. 편의점 하려다가 복잡해서 어. 때려쳤어. 편의점은 음식물을 되게 좀 못 보는 편이거든, 비위가 안 좋아서. 아, 짬뽕? 난 그거를 비우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음. 편의점 쪽은 지원을 아예 안 했어. 식당이라던가 편의점 아. 쪽은 눈길도 아. 안 줘. 나름 그게 있네, 기준이. 난 주방에서 일할 때 짬 처리 많이 했거든.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개수대 쪽에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야. 가서 설거지도 많이 했지. 근데 나는 설거지가 싫었는데 그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오히려. 뽀득뽀득 맞아. 닦이는 그런 건가? 설거지를 오히려 이렇게 음식 만들고 하는 것보다 설거지를 하는 게 더 편하대. 맘도 편하고. 사실 우리 통유리여가지고 바깥에서 쳐다보지도 않지, 설거지하는 건. 아. 그랬지.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건 그래. 혼자만의 아무 생각 일이야. 나 혼자, 나와 그 더러운 그냥 그릇, 그 둘밖에 없어. 묵묵하게. 근데 좋을 것 진짜 설거지 알바만 구하는 식당도 있기는 하더라고. 맞아, 그치, 맞아. 많아.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 매장 관리 및 판매. 제가- 판매업을 제일 많이 해본 게 고란인데. 제가 해봤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 할머니 때부터 떡 장사를 해가지고 명절 때 떡을 팔아야 됐거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떡집이었는데 항상 명절에 나와가지고 매대에다가 팔았어. 근데 당연히 이제 일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손주 손녀들이 나와서 파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이거 좀 사가세요, 이거 좀 사가세요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팔고 이게 익숙하니까 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 뭐 그거랑 뭐 별거 뭐 다를 게 없네 하고. 근데 정장이었는데 여관에 있는 정장 매장이었어. 근데 손님이 1도 없었어. 일주일에 한두 명? 진짜 그냥 매장 관리 정도로 해 가지고 일을 했었었고, 근데 가끔씩 들어오는 이제 정장을 사가는 사람들이 항상 "넥타이 이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걸 매야 돼요?" 하면은 진짜 1도 모르지만 대충 그냥 정장을 보면 '아 이 색깔이 어울리겠거나.' 하잖아. 그냥 이쁜 거 해 가지고 "아 이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해 주고 팔고 그런 식으로 했지. 바로바로 보이잖아. 이건 판매가 되면은 나한테 이게 바로바로 '아 오늘 매출은 뭐 얼마다. 오늘 매출은 얼마다.' 이게 다 찍히고 그게 있으니까 그 보는 맛이 있었지. '괜찮다. 입만 잘 털어도 사가네. 괜찮네. 쉬운데?' 이러면서 이제 흥미 갖고 이제 한 1-2 년 정도 이제 속옷 가게를 또 삼촌이 "알바해라." 이러는 거야. 근데 무슨 삼촌이 가게가 그렇게 많아? 삼촌이 그 지하철 매장을 많이 관리하던 사람이었어. 이제 관리하는 매장이 많았지. 근데 인제 그중에 한 개가 또 속옷 가게였는데 이 속옷 가게도 "한번 알바를 하래.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이제 속옷 가게에서도 이제 알바를 했는데, 속옷 가게는 이제 여자 속옷을 많이 파니까 여자는 내가 여자니까 잘 알잖아. 그래서 막 거기도 이제 지하철역 안이었는데 속옷이 잘 팔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스타킹 같은 게 많이 팔렸었었고, 그리고 속옷은 이제 막 크리스마스 날 그럴 때 진짜 많이 팔렸지. 손님이 많아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 바쁜데 행복한 거 있잖아. 돈이 막 계속 '저 사람도 돈이다. 저 사람도 돈이다.' 하면서 막 나는 그거 또 이제 팔면은 인센티브 같은 건 없었지. 그냥 알바였는데 그 이제 어어. 사람들이 사 가고 계속 돈이 쌓이고 이제 매출이 찍히는 게 보이니까 난 그게 너무 즐거운 거지. 근데 여자들은 막 속옷 사이즈 막 물어보고 하잖아. 근데 나도 잘 모르지만 매니저 언니가 같이 있었어. 매니저 언니가 막 이거 알려줬거든. 어떻게 재야 된다고. 막 재주면서 막 하고 막 이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이 디자인이 좀 더 섹시한 것 같은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75A가 아니고 75B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그때는 이게 존댓말 하지 않고 반존대를 해줘야 되거든. 친한 척 해줘야 되거든. 아마 아니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입어야지. 이거 입어야지. 맞아 맞아. 그거 이쁘네. 아 이제는 좀 이게 노브라가 더 편하다. 요새 좀 유행하는 게 노브라다. 뭐 라인 없는 거다 하면서 이제 추천해주고. 그러면 아니 그건 이게 노브라가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 노브라면 안 노브라래. 되죠. 그 노와이어 노와이어. 브라. 노와이어 브라가 유행이다. 이게 좀 더 편하고 좋다. 노브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 집에서 하면서 이제 노브라여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 사라고 하면서 이제 팬티도 뭐 더 하나 더 사가야지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낑겨가지고 이렇게 팔고. 잘 팔았는데? 재밌었어 나는. 너무 재밌었어. 적성인가 봐. 너무 그래서 노하기를 해라.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좋았지. 정장 판매할 때는 음. 혼자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속옷 판매할 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었어? 매니저 언니가 있었어. 아 그럼 둘이? 매니저 언니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정말 나이 많은 언니였는데 그 나이 많은 언니가 항상 야야야 요구르트 갖고 와봐 하면서 요구르트랑 야야 소주 하나 사와봐 해가지고 소주 사가지고 요구르트랑 소주 꺼가지고 먹였어 나를. 막 이상한 막 중국 음식 시켜가지고 야 먹고 해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마감 칠 때쯤 마감 치기 한 30분 전쯤 해가지고 맨날 음주를 했어 그 언니가. 그러면 안 됐었지만 아무튼 내가 그러면은 알기로는 그 속옷이랑 정장이랑 다 삼촌 거였잖아. 그러면 급여는 제대로 시급은 잘 그때 잘 쳐줬지? 잘 쳐줬던 것 같아. 최저 이상으로?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뭐 나쁘지 않았어. 원래 월급으로 뭐 주급 달라고 해가지고 주급으로도 받고 그랬어 거의. 그 떡 노상 판매는 이건 삼촌 게 아니야? 떡은 당연히 할머니. 진짜 떡은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명절 때마다 항상 우리가 도와주러 맨날 가가지고 시장에서 팔았지. 그럼 할머니는 돈을 잘 주셨어? 솔직히 돈을 막 그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챙겨주시긴 했지. 이렇게 용돈식으로 자 오늘 고생했으니까 미성년자 얼마 때 한 거 줘라. 아니야? 맞아. 나는 그때 재밌었지. 왜냐면 어릴 땐 다 재밌어. 시장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땡땡 방앗간집이라고 하면 아 거기 이러면서 다 알거든. 우리 동네에서 다 알아주는 방앗간이었거든. 이제 다 아름아름이고 다 사오고 맨날 그 단골도 많으니까 재밌었지.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도 귀여워했겠다. 손주, 손주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치. 엄청 많이 팔았어. 그럼 명절 때만 판 거야? 명절 때만. 그때가 주문이 많아. 맞아. 그렇지 아무래도. 그때 아니고서는 솔직히 떡은 떡으로 돈 버는 것보다 약간 콩 갈아주고 참기름 해주고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때는 막 가래떡 같은 거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준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있지 꾸준하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어 떡으로는. 단위 했던 거 이제 얘기하자. 매장 관리 판매는 교복사를 했었고 힘들었어. 교복사가 시즌 장사잖아. 11월 달인가 부터 이렇게 근무를 했었거든.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어. 이 4개월 동안 쉬는 날이 없었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초반에는 전단지 가지고 학교 앞에서 막 나눠주는데 그 홍보용 교복 있잖아. 연예인들 입고 나와가지고 막 광고 찍고 하는 그 교복을 입고 나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막 전단지랑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눠줘. 그걸 보고 애들이 교복사로 이제 놀러 와. 놀러 오면 애들이랑 막 이렇게 놀아줘. 초등학생 애들이랑 놀아주고 교복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다 입혀주고 그런 식으로. 초등학생이 왜 오지? 중학교 올라가야 되잖아. 6학년 애들이랑 뭐 중학교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그렇게 했는데 엄청 바빴어. 바빠가지고 특히 한 12월 되면은 더 바빠져. 엄마 그때는 어머님들이랑 또 이제 같이 오거든. 애들이랑 어머님들이랑. 근데 교복을 계속 와이셔츠를 입었다 벗었다 해. 이 사이즈 입어보고 저 사이즈 입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리할 옷이 산더미가 됩니다. 그거는 또 다시 곱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정리해 놓고 계속 새 교복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박스 정리도 엄청 많았었고 그리고 명단 정리. 애들 이름이랑 교복 사이즈, 체육복, 수선 어떻게 교복이랑 체육복 수선 같은 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거 명단 싹 정리했었고 그때 나 글씨책 좀 예뻐졌어. 너무 또박또박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개발세발이 되어버렸지. 그 교복이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브랜드 교복 같은 것도 되게 엄청 많았고 브랜드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뭐 아이돌들이나 이런 모델들을 경쟁적으로 좀 써가지고 광고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약간 브랜드 교복에 대한
아이들의 그런 허영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맞아. 좀 그때 뭐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 요새는 그 학교에서 교복 지원금 같은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학교마다 교복이 브랜드가 거의 통일인가 봐. 그거 요새는 정해가지고 하나 봐. 지원금이 나오는 그 거기가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더라. 그래서 뭐 맞아. 요새 교복사에서 알바를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나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앞에 경쟁사 교복사가 있었거든. 경쟁 교복사가 있었어. 경쟁사에서 우리 가게를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왜 고소해? 애들을 빼간다고. 헐. 아이씨 뭘 빼가. 애들 뭐 묶어가지고 아니.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사장님이 남자 알바생한테 음. 걔도 고3이었어. 이제 졸업하는 애였어. 근데 그렇게 막 좋게 해주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편 사장님이 꼬여내가지고 자기의 그 아이의 불합리함을 게시글에 적어서 올리고 그것 때문에 고소하니 뭐니 싸우고 진짜 멱살 잡고 싸우시더라. 그때 당시에는 그 교복 매장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엄청 우리한테 애들 안 붙잡고 뭐 하냐면서 그 좀 많이 비위 같은 거 좀 맞춰주고 그래야 됐어. 근데 정말 사소한 걸로 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잡힌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꼭 우리한테 살 것 같으니까 그 사장님이 좀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하게 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문해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가고 10대들 예민하지. 난리였습니다. 아주 애들끼리 싸우고 사장님도 예민하고 애들도 예민하고 교복이 또 비쌌어. 맞아. 그때 좀 비쌌어. 비싸지 않아. 그렇게 한철 장사하고 1년을 먹고 사니까 뭐. 그리고 다음 그리고 뭐 서비스업에서 단이가 경전철 안전요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한 거야? 이거는 경전철이 무인이었어. 무인 경전철이었고 이제 그 안에 모든 열차에 다 있었던 건 아니었고 한 열차당 한 명씩 이게 중간중간 배치가 되어 있었어. 아 열차 뭐. 타고 다니는 거야? 열차에 타가지고 뭐 안전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 않게 탑승자분들을 좀 주의시키는 그런 일이었지. 뭐 문제 생기면은 좀 이렇게 보고하고 만약에 딱 봐도 건너편에 이렇게 열차가 섰는데 좀 대인원이 있다. 그러면은 관제실에 연락해가지고 잠깐 홀딩 걸어달라고 하고 그런 거 이제 하는 일이었고 오 신기하다. 그냥 이게 타고 있으면은 풍경이 보여가지고 좀 재밌게 했었고 그것도 근데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잘렸습니다. 맞아 김포 골드라인도 경전철이고 이게 진짜 칸이 막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그럼 자주 오나? 한 10분 내로 다시 오는 것 같던데? 그거 경전철 나름이야. 좀 느리게 오는 그러니까 좀 배차 간격이 긴 경우도 있고 김포 골드라인은 엄청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전철이라서 꽤 자주 오는 편이고 재밌는 일을 했군. 몇 그러게. 개월 했어? 좀 신기했어. 한 5-6개월 한 것 같아. 막 오래 했네. 근데 이게 보통 안전요원은 남자 많이 뽑지 않아?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요즘에는 좀 나이 있으신 분 그 시니어분들 많이 할 텐데. 뭔가 그 치한을 봤다거나 어. 잡았다거나 어. 아니면 뭐 누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됐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런 일은 없었고 다행이군. 극단적이야. 어. 씨.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괜찮았네. 그리고 사무직으로 그냥 여기 이쪽에 사무직 뭐 IT 디자인 이런 거 그냥 다 넣었거든? 시청에서 한 일은 요건 3개월 단기 알바였고 시청에 보면 엄청 오래된 그런 문서들이 있어. 좀 옛날 문서 같은 거를 스캔을 하면은 지저분하거든. 막 이상한 선도 보이고 얼룩도 보이고 뭐 이것 때문에 글씨가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얼룩덜룩한 것도 같이 이제 스캔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정하는 작업이었어. 그런 얼룩 같은 거를 지우고 잘 보이게 깔끔하게 보이게 그렇게 보정하는 작업을 했었어. 3개월 내내 한 거야? 그거만? 3개월 내내 했어. 진짜 많은 양을 했어. 단순 작업이었고 그냥 3개월 하고 끝난 일. 그리고 캐드도 요것도 3개월 단기 알바였는데 일이 중간에 잠깐 늘어나 가지고 4개월까지 했었고 요것도 이제 캐드 도면을 열었는데 파일을 열었는데 도면이랑 수치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도면을 보고 파일을 도면이랑 똑같이 고치는 작업을 했어. 월급이 셌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럼 인정. 나는 홈페이지 제작을 아주 단기로 했는데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커뮤니티처럼 모여서 떠들고 좋아하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게 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네 회사 사장이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거야.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또 받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 이제
아이돌 팬 중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의뢰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줄게요 하고 단기적으로 한 10건 정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오. 제작을 한번 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출근을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네. 그냥 집에서 한 거야? 선정으로 받은 거야,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았던 게 동생네 회사 홈페이지였고 나머지는 그냥 아이돌 홈페이지니까 팬사이트 같은 거니까 무슨 툴로 만들었어? 드림위버? 드림위버. 당시 드림위버랑 나모 웹 에디터 이렇게 어, 있었는데. 맞아. 그거랑 2개 해가지고 포토샵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아이돌 덕을 많이 봤지. 그거 오. 덕분에 능력자인데? 돈이 없을 텐데 참 돈을 그걸로 벌었다. 아니 근데 그럼 너가 홈페이지 같은 거를 제작을 해봤으면은 너는 웹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 그냥 이거는 그냥 아이돌로만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예 그냥 생각이 없었지. 좀 배워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지난 일. 별로 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 그치. 관심이 아예 없었나? 그냥 관심이 없었나 봐. 그냥 이거는 아이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즐겁게 이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간 것 같아. 넘어갑니다. 이제 고객 상담 쪽에서 알바를 한 사람이 있죠. 콜센터라고 부르는데 CS 고객 상담, 고객 관리 뭐 이런 쪽인데 이게 나는 사실 이걸 직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직업 쪽에 넣고 1년 동안 나는 뭐 퇴직금도 받았고 사대보험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직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고란이랑 우리는 단기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넣은 것 같아. 어디서 했어? 나는 백화점 내에서 이제 명절 때 단기로 이제 명절 선물을 배송해주는 그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배송지랑 이런 거 확인하는 그 콜센터에서 하는 게 따로 있었어. 1주일 했나 2주일 했나 그때만 딱 하는 거야. 통화만 하는 알바생들이 있고 그 알바생 중에서도 약간 조장 같은 거 있잖아. 관리직인 그 사람들은 이제 알바생들 관리하고 뭐 뭔가 문제 생기면 또 그 윗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남아가지고 뭐 남은 잔업들 정리하고 또 다른 작업들 좀 하고 뭐 서류 작업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일을 했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조장격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그거를 했었어. 그래서 뭐 밤 늦게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백화점에서 하는 거잖아. 그런 복지가 진짜 확실하고 진짜 그런 건 되게 좋았어. 밤 늦게까지 하니까 당연히 그 야근 뭐라 그러지? 야근 수당? 그런 것도 확실했고 그리고 택시비도 지원해주고 밤늦게 가니까 그런 것도 다 되게 잘 돼 있더라고. 야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 맞아. 머슴도 대감집 머슴 해야 된다고. 알바도 막 그런 프랜차이즈 막 큰 데 있잖아. 막 그런 버거집 막 그런 데도 다 이름 있는 데로 가라고 하더라고. 맞아, 이름이 맞아. 다르네. 뭐야 고란이는? 티몬. 지금은 망한 그 유명한 티몬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나는 이걸 망했나? 망했지. 망했습니다. 세상에. 아주 사건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티몬이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티몬에서 일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이걸 직업으로 넣을까 하다가 3개월 정도면은 나는 이걸 직업으로 치면 안 되겠다. 원래는 콜센터를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어. 근데 3개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월요일이 두려워지는 거야. 이 금요일부터 이 쌓여있던 분노를 갖다가 월요일날 푸는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9시 딱 되면 콜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 1차 방어 상담사였어. 인콜이 들어오면 1차로 내가 상담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건데 월요일마다 진상이란 징상은 이 세상에 있는 진상은 다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그때 난 내가 멘탈이 엄청 강하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진상 한 명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할 수도 없잖아.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야. 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욕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너무 빡치고 화가 나는 거야.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간둔다고 하니까 잡긴 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간뒀지. 근데 그거 왜 한 거야? 왜 하기 시작한 거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콜센터를. 나 멘탈 이 정도면 괜찮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젊어. 해보자. 그리고 접근하기가 약간 쉬웠어. 맞아. 거긴 늘 사람이 부족하거든. 맞아. 항상 사람이 부족한데 그런 이유가 있지. 정말 진상을 한번 겪어보고 싶다 하면 콜센터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아니야. 나는 그런 경험은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그치. 맞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궁금하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해봐. 근데 이게 이제 고란이랑 나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콜센터를 다닌 거잖아. 들어오는 인콜 그러니까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받는 거고 우희 같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를 한 거잖아.
전화를 해서 심지어 뭔가 영업하기 위한 전화도 아니고 확인하는 맞아. 그런 전화였잖아. 맞아. 그래서 진상을 만날 일은 좀 없었을 것 같아. 그런 그렇게 진상 콜센터는 없었어. 그런 콜센터는 좀 할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맞아. 당기기도 했고. 맞아. 그래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주소 확인하는 거잖아. 선물이 갈 그지? 건데 맞아.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 음. 주소가 맞냐. 뭐 틀리면은 다른 거 알려주고 그럼 그거 받아쓰고 약간 그거 음. 정도만 했어가지고 뭐 거기서 승질 낼 게 없지. 주소를 하는 왜요? 사람 이러면서. 있긴 해. 있긴 해. 맞아. 아, 없진 않았어. 그치, 뭐 어디든 진상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맞아. 그렇고. 그럼 이제 미디어 쪽에 다니가 원래 좀 사진 찍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알바까지 했었구나. 나는 이제 촬영 보조, 나는 사진 촬영 같은 게 좀 관심이 있어서 갔지. 촬영 비중이 아기 사진이 진짜 많았어. 백일 사진이라던가 돌 아. 사진이라던가. 음. 그러니까 애기들 앞에서 막 춤추면서 그때 당시 개구리 춤이 되게 유행이었거든. 막 춤추면서 애들을 웃기고 애들을 막 우는 애 막 달래가지고 웃게 만들고 음. 그 보조였던 거야. 음. 그거랑 이제 사진 보정이었는데 사장님은 사진 보정보다는 그거는 자기가 그냥 좀 밤새서 더 하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지. 근데 내가 그걸 못했지. 근데 이제 아기가 보호자랑 같이 올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그 보조의 역할이 그렇게 커? 생각보다 그치? 크더라고. 근데 잘 보는 그건 사람은 그 애기 막 안고 달래고 그러는데 나는 딱 봐도 좀 못 믿어 보였는지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를 안게 두진 않았어. 동생 음. 그 돌잔치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진 작가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진짜 프로더라고. 그 애기 달래고 그 애기가 그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울 때도 안 울게 이렇게 막 주위를 끌어가지고 사진 딱 찍는데 진짜 프로야. 근데 그분은 그런 혼자 왔어? 거를 그분은 혼자 다 와.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 그 촬영하는. 근데 우리는 사장님이 저기 멀리서 그 렌즈를 가지고 좀 멀리서 이제 찍었었거든. 나랑은 좀 맞지 않았고 이런 스튜디오 촬영 보조하면은 다들 이제 애기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더라. 지금도 당근에 보면 저런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었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사장님이 나를 앉히고 솔직히 포토샵 이런 거 잘하는 건 정말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인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참나. 싹둑 잘라버리셨지. 뭐 네가 원하는 사진 이런 뭐 촬영이라던가 이런 거는 직접 해볼 일은 없었겠네. 기술도 못 배우고. 맞아. 그런 거 오로지 하나도 아이만 돌보고. 못했어. 보정 조금 했어. 아예 저런 애기들 찍는 스튜디오보다는 진짜 뭐 영상 촬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야 쪽 아니면 웨딩 쪽이나 뭐 다른 데로 갔었어요. 웨딩 맞아. 쪽으로 갔으면 또 달랐을 것 같아. 그렇게 맞아. 스튜디오도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나는 잘못 찾아갔어. 내가 외주를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알바로 들어가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내가 했던 그 외주 중에 알바성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네모로직이라는 게임 아니? 알아. 뭐지? 알 것 같은데? 이거 검색해보면은 나오는데 나 이거 아직도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진짜? 나 이거 알아. 나 좋아하는데 그거. 너 이거 얘 수도쿠 같은 거 아니야? 약간 달라. 좀 약간 달라. 달라? 좀 다르긴 해. 토크도 뭔지 몰라. 이런 느낌 게임은 비슷해. 잘 안 해. 노노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임을 이거를 다 완성을 하면은 이게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었어. 아니 나는 이거 충분히 재택으로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 사무실 와가지고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좀 해보고 완료가 되면은 그 나머지 작업을 컬러 작업을 집에 가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 나가서 하는 거였어. 하루 나가서 그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딸깍딸깍 하면서 익숙하지도 않은 컴퓨터로 막 흑백 작업을 이제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컬러 완성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작업을 하고 나서 이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 2번 정도 했었거든. 나쁘지 않게 일을 했다. 재밌었어. 이게 도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리고 맞아. 이거를 네모로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친 듯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한 번 깨면 이건 2번은 안 하는 게임이잖아. 도안이 계속 추가가 돼야 돼. 그 추가가 필요해. 맞아. 그래서 나 되게 많이 제작했어. 한 100개 넘게 했어. 컬러 도안이었어? 이게 흑백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흑백으로 이거를 작업을 먼저 1차를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대비가 되잖아. 흑과 백으로.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컬러로 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흑백으로 둘 다 작업을 했지.
근데 진짜 엄청 많아. 네모로직 검색해 보면은 어, 앱이 진짜 맞아. 엄청 많아. 나는 이제 크몽에서도 외주를 구할 목적으로 초반에 많이 했었거든. 지금은 너무 크몽이 저가 상품으로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맞아. 솔직히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플랫폼은 아니다. 수수료도 너무 비싸. 맞아. 점점 올라가가지고 맞아. 나도 그거 좀 그래서 안 쓰려고 하고 있긴 해. 내가 코몽에서 작업은 많이 안 했었거든. 끽해봐야 한두 건일 거야. 한 건을 책 표지 작업이었고 좀 싸게 올리긴 했어, 내가. 그분이 시안 2개 다 마음에 든다고 2개 다 사가셨거든. 그래가지고 2배로 벌었지. 우와. 근데 우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여가지고 맞아. 이게 금액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수료가 비싸거든. 거기서 한 몇만 원 떼였던 것 같은데? 몇 퍼센트였지? 맞아. 거의. 20%야. 그치, 20% 그치. 지금 넘을걸? 22인가? 비싸네. 그래서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문의 오는 거 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다 거절하고 게시글 내렸어, 그냥. 아, 나는 별로 그냥 내 이 금액이어도 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려놓는데 역시나 연락이 안 온다. 근데 사실 뭐 우리 넷 다 약간 디자인 관련 업무를 했거나 했었거나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들 입장에서 크몽은 맞아. 달갑지 않은 존재죠. 맞아. 근데 또 보면은 뭐 잘 쓰는 사람은 쓰겠지만 그 사람들도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퀄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 그 아니, 내가 그렇다고 진짜 저렴한 퀄리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뭐 그거는 사바사긴 한데 어디든 진상은 또 있기도 하니까. 근데 맞아. 거기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딱히 그 프리랜서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잘 몰라.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업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나는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이때 내가 아마 대학교를 다닐 때였고 그때 내 후배가 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학원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쭉 모든 이렇게 연령대의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거의 영어, 수학, 국어 뭐 이 정도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조그만 학원이었는데 거의 약간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원은 아니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동네 학원에 오지 않지 일단.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그 애기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고 싶어서 나쁜 길로 빠질까 봐 막 학원에 그냥 집어넣어 놓고 그러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수업의 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대학생들을 강사로 막 쓰는 거야.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근데 나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애들 특히 고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그냥 방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모의고사 문제지 주면서 이거 풀으라고 하고 내가 시간 재주고 그리고 다 풀면은 이렇게 채점하면서 그냥 뭐 나도 잘 몰라. 그냥 해설 보면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 까지 이렇게 쭉쭉 가르쳤는데 한 반에 많은 애들은 뭐 많아 봤자 열 몇 명이었고 한 2명, 1명 뭐 이런 반도 있었어. 했었는데 나름 애들이랑 정도 좀 많이 들고 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중2는 중2다. 정말 중2 반이 정말 이상해. 이게 되게 편견일 그러게요. 수도 있는데 나의 이런 편견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이었어 가지고 이게 중3만 돼도 애들이 안 그렇고 중1만 돼도 애들이 순진하다? 어. 근데 중2는 미친놈들이에요. 개웃 이게 너무 신기했어. 이게 막 중3 애들은 중2랑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통제가 좀 안 될 때가 있으면은 그 중3 중에서 한 명, 몇 명 있어. 걔네들도 이제 자기네끼리 서열이 또 나름 있단 말이지. 남자애들 그치. 많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어떤 애가 "야 선생님 말씀하시잖아." 막 이래. 그러면 애들이 내 말은 안 들어도 걔 말은 들어. 그래서 조용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쪼끔 이제 수업하고. 근데 중2는 그냥 날뛰어. 그 학원을 출근을 하러 갈 때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거기로 출근을 하니까 막 배고플 때가 많았어. 밥을 못 먹고 급하게 학원에 출근하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학원 가다가 배가 고픈데 분식을 파는 컨테이너 같은 게 있는 거야. 거길 가서 오뎅을 사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맛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더라고. 어. 그래 가지고 오뎅 물고 왜 이러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뒤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변에서 뭘 먹지 않았어. 그럼 뭔가 사줘야 될 것 같지 않았나? 사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중에도 이제 연락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어. 롤도 하고 내가 걔네한테 롤을 처음 배웠거든?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인가? 걔네들한테 롤 배워 가지고 롤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는 연락 다 끊겼지. 근데 어쨌든 재미있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시 '아 나는 교육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알바 경험이었어. 나는 내가 고생했던 얘기? 이게 알바로 하기엔 좀 그런가? 복수 전공으로 하나 더 했었어. 그래서 나는 디자인 공예 그 자격증이 있거든.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 아까 너가 중2 애들 얘기했잖아. 내가 공감을 했던 게 내가 교생실습 갔을 때 수업을 했던 애들이 중3이었거든. 근데 중3 미술 수업을 다 하는데 딱 한 반만 중2 수업을 들어가. 근데 분위기가 진짜 달라. 그 중2 애들 딱 한 반만 하는데도 걔네들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 내가 다른 수업할 때는 한 번도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막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중2 수업에서 소리 질렀어 내가. 그때 내가 그 수업을 이제 한 달 동안 하잖아 교생이면은. 내가 이제 커리큘럼을 짰지.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미술 그 교사 원래 하시던 분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냥 전적으로 다 나한테 맡겼어. 그냥 한 달 동안 너 알아서 해봐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본인은 그냥 본인 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지고 보면 편하게 한 거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지. 그래서 그때 나는 아주 선구적인 사람이었답니다. 나 그때부터 유튜브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영상 수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스톱모션 수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이 뭘 찍겠다 이러면은 핸드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을 걷었긴 한데 내 수업 때만 다시 나눠줘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 했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다 편집 다 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거 편집 다 해가지고 밤마다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보여주는 걸 했었거든. 스톱모션 방식 이제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찍어서 이어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중2 수업을 하는데 걔네가 무슨 블럭으로 아마 그 도미노를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블럭으로 뭘 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 블럭 박스가 있잖아. 근데 어떤 애가 그거를 타고 열차처럼 그걸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수업 시간에 빵이 쳐가지고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아주. 지를만해. 진짜 신기해. 그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그것도 옛말이잖아. 옛말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 말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어. 중2가 되면 어떤 마귀의 씨이나 봐. 좀 이상해. 근데 아니, 그러고 도대체. 나서 내가 근데 이제 또 그 교생이 담당 반이 또 있거든. 중학교 3학년 중에서도 또 내가 만든 그 반이 또 따로 있었어. 끝날 때 거기서 반장이었던 애인가 하여튼 되게 나한테 잘 해줬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마지막에 나한테 카드랑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선물이 그 인형 필통이었는데 진짜 그 나이대의 애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필통 있잖아. 그런 한국 필통 같은 거? 근데 그게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냥 너무 그게 너무 귀여웠어. 아 맞아. 이게 또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또 맞아. 그런 보람이 또 있어. 나도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애가 이제 보면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한테 준 거야. 나를 그린 거지. 내 모습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예쁜 선생님." 이렇게 해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그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귀여워. 이름도 기억 안 나 근데. 하지만 나도 그때 이제 그런 교생 수업이나 그런 걸 해보면서 아 나도 교육 쪽은 아니다. 근데 되게 커리큘럼 지금 들어도 되게 좋고 내가 어. 중학생 때 그런 수업을 듣고 했으면 그런 거 보여주고 그랬으면 나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맞아. 되게 좋아했어. 그 수업을 듣고 '미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유튜버가 되었을지도. 그 아까 이제 크몽 얘기도 했지만 그 크몽처럼 나는 숨고도 했었거든. 이제 한참 프리랜서 할 때 내가 아주 패기 넘치게 교육 쪽도 그 내가 사업자를 냈었는데 그래서 교육 쪽도 신청을 했단 말이야. 교육을 해봐야겠다. 나는 미술 선생님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숨고에서 과외 구했었지. 근데 몇몇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명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초등학생 남자애였어. 3학년 때였는데 나이가 가르치면서 걔가 4학년이 됐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걔가 근데 그림을 진짜 잘 그려. 딱 봐도 그림에 소질이 있다. 이제 걔가 아이패드로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혼자 막 꼼지락꼼지락 되게 잘 그리는 거야. 그런 기능 같은 거 알려주고 좀 더 그려봐라 이랬는데 걔가 내 수업을 되게 좋아했어. 오. 걔가 초등학생들 요즘에 학원 되게 여러 개 다니는 거 알아? 과학학원, 태권도 학원, 무슨 수학학원 되게 여러 가지 다녀. 근데 걔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내 수업이 자기가 힐링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저의 힐링 수업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귀여워. 수업을 했었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걔가 사람도 되게 많이 그리고 또 막 그 남자애들 좋아하는 뭐 기계류, 총기, 자동차 막 이런 것도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좀 다양하게 그렸으면 해서 이제 좀 사람 그리는 걸 걔가 맨날 졸라맨으로 그리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좀 형태가 있는 형태로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막 알려주고 그랬어. 이렇게 사람 몸 그릴 때 어떻게 해봐라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알려주고 이랬는데 조금 이론 단계로 심화로 넘어가니까 애가 지루한지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더라고. 아. 그렇게 됐다. 이론은 하기 싫었다. 초등학생이면 사실 그럴 수 있지. 오잉. 나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힐링이 되지 않자 바로 그만둔다. 그래서 또 내가 한 번은 또 인스타에서 연락이 왔나? 하여튼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웹툰 수업을 한 적이 있어. 이것도 단기로 이제 한 건데 근데 이게 진짜 거리가 우리 집에서 차를 끌고 한 2시간 거리였나? 멀다. 되게 먼 곳이었어. 근데 너무 짭짤한 거야. 그걸 그 짭짤한 거야 뭐야? 그 거리를 가도 괜찮을 만한 단가였어. 그리고 그 위치에 친척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단기여서 한 달에 한 2-3번인가만 가면 됐었거든. 그래서 가게 돼서 이제 딱 갔는데 컴퓨터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신테크가 있더라고. 내 거보다 훨씬 좋은 대형 신테크가. 그리고 이제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장애의 정도가 다 다른데 그중에 이제 조금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신청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을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잘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내가 미대 입시를 했었으니까 사실 내가 미대 입시 때 굉장히 실기 성적이 좋은 우수 학생이었답니다. 우와.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 그러고 나서 보조 강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하던 학원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근데 되게 시급도 괜찮았고 그래서 사실 그 대학교가 좀 가까운 데로 된 애들은 그 알바를 오래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공교롭게도 학교가 좀 멀었기 때문에 방학 때만 하거나 뭐 그냥 안 하거나 약간 그렇게 됐는데 미대 입시 보조 강사 일도 했었어. 그러면 이제 보조 강사를 하면 수업도 너가 하는 거야? 보조니까 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좀 형태가 틀렸거나 아니면 표현이 좀 약하거나 좀 이런 걸 좀 더 만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시범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보여주고 아니면은 시범 작품 내가 그냥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가 그거를 수시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한 거면 너가 가르치는 애들이 너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겠네? 거의 비슷했겠네? 그치.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났어. 재밌었겠다. 애들도 착하고 귀엽고 그랬지. 단기 알바로 내가 따로 빼놓은 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도 단기 알바가 몇 개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말해봅시다. 고란 씨. 나는 인삼 상품 포장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했나? 일주일 하고 일주일 그 명절 때 인삼 그 우리 잘 먹는 뭐 홍삼 포장된 거 있잖아. 뭐 10포씩 있는 거. 그 박스 안에 10개씩 이렇게 넣는 거야. 그 포장을 한 일주일 정도 했어. 친구랑 같이. 쏠쏠했어.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맨날 화가 나 있었고 언행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맨날 지들끼리 싸웠어. 그래서 나랑 친구랑 알바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매일매일 싸우네. 질리지도 않나? 이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원래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 하고 친구가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일주일만 하고 때려치자 해가지고 때려쳤어. 돈도 많이 주고 일도 쉬워서 하려고 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친구랑 빠르게 탈출을 했습니다. 신용보증 회사에서 문서 파쇄 알바를 했었어. 아는 언니랑 같이 그때 한
이틀 정도 파쇄 알바를 했었는데 신기한 사람들을 많이 왜냐면 그게 신용정보 회사다 보니까 문서들을 이렇게 보관을 해 가지고 빚이 얼마 정도 탕감이 됐다 이런 거를 좀 파쇄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 20살 초반인데 막 빚이 막 10억, 20억 막 이런 사람들의 막 문서도 막 보고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알바였 나는 베이비 페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1 년에 2번 정도 열려 거기 가면 한국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 여기 가잖아? "아니야. 좀 아기 좀 그만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는 근데 당연히 아기 용품을 파니까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도 이제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아기 엄마들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에는 수요실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 번 일을 했어. 이게 페어마다 기간이 이제 짧잖아. 뭐 3-4일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몇 년을 일을 했어.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썼던 사람 또 쓰는 게 편하잖아, 그 사람들도. 그래서 연락이 와. "이거 또 열리는데 이때도 일을 할 거냐?" 연락이 오면은 뭐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래서 내가 몇 년 정도 여기서 일을 나는 늘 수요실에서 일을 했거든. 근데 수요실이 개꿀이야. 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베이비 페어 지원을 했다. 그런데 내가 여자다. 그러면 가능하면 수요실 일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감시가 안 돼. 왜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수요실은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수유를 하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외부와 차단이 돼 있어. 왜냐면 보면 안 돼. 바깥에서 이 엄마들이 수유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외부랑 완벽 차단이 돼 있어서 사실 좀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자유롭다. 남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 어머님들이 뭐 "기저귀 버려 똥기저귀 버려 달라." 뭐 이런 얘기 하긴 해. 근데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일도 별로 없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생수통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했는데 뭐 다른 바깥에 있는 생수통들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갈지만 뭐 수유실은 여자들밖에 못 들어오니까 직접 갈아야 된다. 근데 뭐 생수통 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지금은 그리고 그런 생수통 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도 뭐 진상을 난 만난 적이 없어. 뭐 다 좋은 분들이었고 나 애기를 좋아하면은 더 좋지. 나는 애기들 또 좋아하고 애기 안 된 것도 난 좀 잘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래? 이제 나 아기 잘 안아. 왜? 나는 아기를 좀 잘 안고 아기들도 나를 좀 좋아하는 편이야. 안을 때 편안하게 안나 봐. 그래서 아기도 많이 보고 그랬지. 그래서 뭐 음. 재밌었다. 지금은 뭐 못하지만 음.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다. 여기까지 해본 알바들에 대해서 쪼끔씩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재밌네요. 정말 다양하게 해 봤네. 보통 이제 어린 나이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도 내 친구들 다 서빙했었거든 거의 대부분. 내 주변도 그래. 보통 서빙을 많이 하니까. 근데 나는 뭐 주방에서 일도 했었고 그리고 속옷 판매한 것도 좀 신기하고 재밌어. 사람들 상대하는 거 정말 재밌고 포스기에 찍고 매출 올라가는 거 너무 재밌어. "넌 장사해라." 밖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했으면 했을 법한데 주 6 일이잖아. 남들 쉴 때 못 쉬는 게 판매직이야. 그게 맞아. 좀 싫더라고. 남들 쉴 때 못 쉬고 그러는 게 싫었어. 그래서 그게 나한테 좀 너무 커서 판매직 대부분 주 6 인가? 주 대부분 6일 쉬어도 평일에 쉬고. 맞아. 아. 아니면 나눠서 해야지. 뭐 월수금 이런 식으로. 사실 나는 이제 프리랜서를 하니까 가끔 일이 없거나 시간이 좀 뜬다 싶을 때 아니면 좀 바깥 생활을 좀 해야겠다 싶을 때는 알바도 가끔 찾아보긴 하거든. 근데 찾아보다가 이제 그 시급을 보고 다시 외주를 찾아 떠나는. 이제 또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 알바도 잘 안 구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 맞아. 근데 나이 들면 또 할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행사장에서 일하는 알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서빙도 그렇고 뭐 판매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어린애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맞아. 맞아. 그 아동 미술학원 선생님을 하고 싶어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었거든. 근데 면접을 꽤 많이 봤어. 근데 나는 애를 안 좋아해. 그게 면접하면서 드러나나 봐. 그래 가지고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 학원에서 강사를 하는 걸 원했던 거야? 근데 사실 나도 어. 별로 바라지 않아. 나는 한 중학생 정도 가르치고 싶거든. 아. 중학생 이상, 음. 중고등학생, 성인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잘 안 구하더라고 그쪽은. 그리고 잘 없어. 잘 없어.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을 할 때
사실 뭐 태권도나 미술이라던가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맞아. 보통 초등학교 선에서 교육을 끝마치지. 입시가 아니고서야. 하려면 아예 입시 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그냥 개인 1인 공방 막 이런 거 차려 가지고 그냥 취미 미술 이런 거 하거나 음. 성인 대상으로. 맞아. 나 그런 거 몇 번 찾아간 적 있어. 원데이 클래스. 그쪽은 또 너무 수작업 위주랄까? 나는 좀 디지털 맞아. 위주로 하고 싶은. 맞아. 보통 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취미 미술 하는 곳은 음. 캔버스나 물감이나 이런 걸 다루는 맞아. 쪽이 많지. 어. 디지털 드로잉은 뭐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아.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부업으로 그런 것도 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 요즘에 또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 유튜브만 봐도 배울 수 있다. 맞아. 맞아. 유튜브 진짜.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쫘라락 나오는데. 역시 유튜브에 올려야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드로잉 같은 거는 유튜브 보고 배워 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뭐 직접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거는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방을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나도 언젠가 내 사무실을 차리거나 하면은 그런 공방 같은 거를 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어. 그러면 뭐 우리가 했던 알바들 말고도 뭐 재미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저희도 보고 즐겁게 다음 영상도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집에 가고 싶은 여자들의 토크 집가실이었습니다. 집가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가자. 빠이. 집에 가자. 가자. 시간이 늦었다. 빠이. 자러 안녕. 갑시다. 집에 가자. 바이바이. 안녕.